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바른 생각에서 회계사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수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경제 문제나 경제 현상을 과학으로 접근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과학이 어떤 거냐?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근데 경제학의 어떤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은 강론은 아니에요. 뭐냐? 경제 현상은 어디까지나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 수학 자체가 강론은 아니고요. 그럼 경제 수학은 뭐냐? 말 그대로 주류 경제학자들이 수학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경제 현상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이 하나의 분석 도구, 하나의 뭐랄까 경제 수학은 경제학 하나의 언어, 주류 경제 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어를 알아야 우리가 경제학 교재를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뭐냐면 기초 경제 수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경제학에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분의 개념이에요. 먼저 미분이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자, 일단 미분의 개념이 선행되기 이전에 미분의 개념이 먼저 도입되기 전에 차분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차분계수. 이게 뭐냐?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그 그리스 문자 있잖아요. 그리스 문자, 대문자, 델타, 소문자는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대문자, 요 델타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수학에서 변화량을 의미해. 변화량. 자,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변수가 값이 100에서 110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델타 x는 뭐가 돼? 10이 되는 거야. 10이. 그쵸? 그런데 만약에 x 값이 10에서 90이 됐다. 그럼 델타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변화한 후의 값에서 변화하기 전의 값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이 되는 거고요. 90에서 10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0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X값이 10만큼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뭐야? X값이 10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볼게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Y는 fx 이런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럼 차분계수라는 것은 뭐다?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뭐예요? x죠. 독립변수는 뭐야?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가 되는 거고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 독립변수의 변화량이 분모로 들어가고요. 종속변수의 변화량이 분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녀석이 만약에 E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EX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X 있고 Y 있고요. 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우상향하는 직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X값이 1일 때 Y값은 2가 되는 거고요. X값이 2일 때 Y값은 4가 되고요. X값이 3일 때 Y값은 6이 되겠죠. 6이. 자, 그러면 만약에 요 점이 있잖아요. 원점에서 만약에 요 점까지 점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X의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되겠죠. 델타 X. 그때 Y의 변화량은 델타 Y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2가 될 거라고요. 만약에 요 원점에서 이 점까지 점 이동을 하게 되면 델타 X는 2가 될 거고 델타 Y는 4가 될 거예요. 2면 4가 될 거고 만약에 요 점까지 이동시키면 델타 X가 3이면 델타 Y는 6이 되죠. 그래서 6이 될 거라고. 그러면 모두 값은 2가 되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X축 변수의 변화량분의 Y축 변수의 변화량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값이 만약에 3개가 증가를 했을 때 Y값이 6개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 한 개당 2개 증가한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한 개당 2개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X 하나당 델타 Y가 몇 개입니까? 그럼 델타 X 하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X가 한 개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델타 Y가 몇 개냐? Y가 몇 개 변했는가? 한마디로 뭐냐면 결국은 차분계수라는 것은 뭐냐면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야. 이 종속변수는 이 Y라는 녀석은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절대적인 그 반응 비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독립변수에다 한 개 딱 자극을 줬더니 종속변수가 2개씩 반응하더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차분계수 정리할게요. 뭐예요? 차분계수의 정의는 독립변수 한 개가 증가했을 때 종속변수는 몇 개씩 반응하느냐. 이게 차분계수예요. 이게 차분계수라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y는 함수가 이제 바뀌었어.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 있고요. y 있어요. 0일 때 뭐가 돼? 1이 되고요. 1일 때 3이 되고요. 2일 때 5가 될 거 아닙니까? 3일 때 7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시면 자, 0에서 이렇게 변하면 델타 x가 얼마예요? 1 변했죠. 델타 y는 2 변한 거 아닙니까? 0에서 2로 변하면 델타 x는 2가 되고요. 델타 y 뭐가 돼? 1에서 5로 4죠. 4만큼 변동했을 거고요. 자, 0에서 3으로 델타 x는 3이 되고요. 자, 1에서 7로 델타 y는 6이 되겠죠. 그럼 전부 다 2가 된다고요. 어떤 얘기냐? 지금 y는 2x의 차분계수를 구하더라도 2가 되고요. y는 2x 더하기 1의 차분계수를 계산을 하더라도 2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냐? 이 상수는 말 그대로 상수, 변하지 않은 수야. 변하지 않은 수야. 그것은 뭐야? 절대 종속변수가 되는 걸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뭐야? 기울기가 2고 얘도 기울기가 2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니 절편만 다르고 기울기는 2인 똑같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0이 나오거든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자, y는 만약에 마이너스 2x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함수 x하고요. y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점에서 이 점으로 점 이동을 했다. 그럼 델타 x는 뭐가 돼요? 1이 되고요. 델타 y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x한테다가 한 개씩 자극을 주면 y가 두 개씩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뭐라고? x 한 개씩 자극을 주면 y는 두 개씩 증가한다는 얘기고 얘는 한 개씩 자극을 주면 y는 두 개씩 떨어진다,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뭐 거기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 삼각함수 배웠죠? 요렇게 만약 요렇게 있어.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 직각. 여기는 각도가 세타야.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무슨 세타 값입니까? 탄젠트 세타 값이죠. 그건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야? 사인, 코사인. 그래서 탄젠트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분의 n은 요거의 기울기. 탄젠트 세타 값이 기울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차분계수라는 개념을 다시 정리드리면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가 되는 거고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가 되는데 그 우리는 어떤 게 궁금하다? 독립변수의 그 변화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절대적인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결국 뭐야? 독립변수 한 개당 종속변수가 몇 개 반응하냐. 그게 결국 차분계수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y는 fx 있는데 x의 변화량, 만약 x값이 x0에서 x0 더하기 델타 x, x의 변화량이죠? 요만큼 변동을 한 거야. 델타 x가 1이면 x 한 개 증가했다는 얘기고 델타 x가 만약 2면 두 개 증가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종속변수의 변화는 뭐냐면 여기다 x0를 대입한 값이고 여기는 x0 더하기 델타 x를 대입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차분계수라는 것은 뭐야?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는 함수값의 변화량이죠. 요 fx0 더하기 델타 x 값에서 fx0 뺀 값이 되겠죠. 요게 차분계수가 된다고요. 차분계수.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중요하진 않고요. 마지막 어떻게 미분하느냐가 그 방법이 중요한데 의미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y는 fx,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4야. 3x제곱 마이너스 4. 이거에 한번 차분계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차분계수를. 그래서 독립변수의 변화는 x0에서 x0 델타 x로 갔고요.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은 결국은 델타 x가 될 거고요. 델타 x 될 거죠? 될 거고 그 y의 함수값의 변화량은 자
여기다가 x0를 대입하면 3x0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 수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미분만 어떻게 하면 돼? 미분만 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하지만 그 전초전을 좀 설명하는 작업이니까 이게 좀 어려우면 몰라도 돼. 자, 일단 그 fx0 더하기 델타 x는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3하고 x 대신 뭐야? x0 더하기 델타 x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제곱 빼기 4가 되겠죠. 요거라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는 거야. 요 값을. 뺀 값이 뺀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봤더니 뭐가 나와요?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은 6x0 더하기 3 곱하기 델타 x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함수 뭐예요? 함수 y는 3x제곱 마이너스 4의 차분 계수 값이 되는 거야. 차분 계수 값이.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미분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면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까워졌을 때 만약에 이 차분 계수에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을 함수 fx의 도함수라고 해요. 도함수라고 하는데 뭐 도함수라는 말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변수가 그러니까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독립변수의 변화가 거의 0에 가깝게 간다는 얘기니까 독립변수가 아주 미세하게 변동했을 때 종속변수가 얼마큼 변동하는가 그게 바로 도함수 미분의 개념이에요. 즉 어떤 거냐면 그럼 이거 한번 도함수 한번 구해볼까요? 도함수 리미트 해갖고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 거의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럼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얘는 뭐가 될까? 6x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미분할 수 있죠? 이거 미분하면 6x 되잖아. 4는 날아가고.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그래서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는 작업을 우리는 뭐 도함수를 구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미분했다는 표현을 써요. 미분했다. 그래서 자, 차분계수. 자, 델타 x분의 델타 y가 차분계수인데 이 녀석이 미분이라는 것은 뭐다?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 dx분의 dy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실제로 이제 경제학 교재에서는 혼용합니다. 혼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 델타는 큰 변화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d는 미세한 변화량, 0에 가까운 미세한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얘를 y는 fx일 때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함수를 미분했다고 할 때 어떻게 또 표시 쓰냐면 f'(x) 이렇게 쓰기도 해요. f'(x). 그럼 만약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요걸 y를 x로 미분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y를 x로 미분했다. y를 x로 미분했다. 그런 표시인데 그러면 y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도 되겠네. y가 이거니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을 x로 미분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겠죠? 표시 방법이에요. 그런데 야 너무 무거워 보여요. 무겁잖아. 힘들어 보여요. 이거. 그래서 이 녀석을 밖으로 빼요. 빼도 써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dx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 이렇게 쓰기도 해.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야? dx 하고요. 여기다가 y를 이렇게 내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dx 하고요. y 대신에 fx 이렇게 써도 되겠죠. 또는 dfx, d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표시 방법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 표시 방법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f'x 그렇게 쓸 거야. 주로 앞으로 f'x 이렇게 쓸 거야. 미분한 표시를. 자 그러면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독립변수라는 녀석은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가 되는 거고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가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다? 독립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종속 변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알고 싶은데 그래서 차분계수라는 개념을 구했어. 그 차분계수라는 개념이 독립 변수 한 개당 종속 변수가 몇 개 반응하더라. 그게 이제 차분계수였는데 왜 갑자기 미분이 왜 등장합니까? 왜 등장하냐면
바로 곡선 때문에 그래요. 아까 봐보세요. 자, y는 만약에 아까 fx에서 2x입니다. 쟤는 아까 독립변수 한 개당 종속변수 두 개 반응했죠. 두 개 반응했어요. 그럼 만약에 뭐 1000개를 증가시키면 2000개 반응할 거고 0.00000001 증가시키면 0.00000002 반응할 거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변화량이 0에 가까운 변화여도 종속변수는 무조건 1대2로 반응하고 독립변수가 10,000개 반응하면 종속변수 2만 개 반응하니까 독립변수의 변화량이 크든 작든 종속변수가 반응한 비율은 무조건 2로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한마디로 기울기가 크든 작든 기울기가 무조건 2로 고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곡선일 거라고. 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봐보세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제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시켜 볼까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 녀석의 기울기 나올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변화시키면 델타 x분의 델타 y 요 녀석의 기울기 나올 거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곡선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의 변화량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 즉 차분계수 값이 다 달라지더라 그 얘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의 변화를 크게 하니까 종속변수가 반응한 비율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함수 한번 봐보세요. 이런 함수면 요 점에서 출발을 했을 때 여전까지 변화시키면 요거의 기울기, 이전까지 변화시키면 이거의 기울기, 요전까지 변화시키면 요거의 기울기라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독립변수의 변화를 크게 하니까 종속변수가 반응한 비율은 작아지고 있고요. 얘는 독립변수의 변화를 크게 할수록 종속변수가 반응한 비율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독립변수의 변화가 거의 아주 0에 가깝게 아주 약간의 차이만 존재를 하더라도 종속변수가 반응한 비율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변화는 거의 0에 가까운 미세한 차이만 존재하더라도 종속변수가 반응한 비율이 틀어지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변화량을 거의 0에 가깝게 보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자. 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 그림 있는데, 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런 곡선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변동시켰다. 그럼 요거 기울기일 거 아니야. 그럼 요 점까지 변화시켰어. 요거 기울기라고. 제가 지금 독립변수의 변화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막 작게 하고 있다고. 점점 작게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변화시키면 요거의 기울기가 나올 거라고. 점점 독립변수의 변화를 이렇게 어떻게 돼? 좀 작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줄이고 줄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0에 가깝게 보내다 보면 어느 점에서 요 점에서 어떤 요런 기울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요렇게 된다고. 이게 뭐예요? 그 점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만약에 x0에서 여기 x0인데 x2까지 변화시키면 요거 이렇게 해갖고 요거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1까지 변화시키면 차분계수는 x1까지 변화시키면 요거의 기울기다. 그래갖고 점점 독립변수의 변화량을 0에 가깝게 보냈더니 요 점에서 뭐가 나온다? 요런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더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A점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곡선이 나오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곡선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접선의 기울기를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때 기울기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요 점에서 순간적으로 독립변수 하나당 종속변수가 한 개씩 반응한다는 얘기야. 1대1로 반응한다는 얘기야. 요 점에서 순간적으로 뭐라고? 1대1로. 만약에 요 점에서 이 점에서 약간만 점이 이동하더라도 종속변수가 반응한 비율은 다 틀어져 버려요. 그럼 만약 여기서 이 기울기가 만약에 2다. 그럼 요 점에서 순간적으로 독립변수 하나당 종속변수가 2개씩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자, 미분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야.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뭐냐?
그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가 되는 거고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가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게 종속 변수야. 이게 독립 변수야. 막 자극을 줘. 이 자극에 대해서 이 녀석이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절대적인 반응 비율을 알고 싶어. 그게 차분 계수였어요.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독립 변수의 변화는 크든 작든 종속 변수가 반응한 비율이 무조건 일정했다고 기울기가. 근데 곡선은 틀어져 버려. 독립 변수의 변화량이 약간만 차이가 나더라도 종속 변수가 반응한 비율이 틀어지기 때문에 독립 변수의 변화량을 0에 가깝게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의 변화량을 0에 가깝게 보낸다는 얘기는 그 변화량을 미세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미세하게 분해한다. 미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결국 미분도 뭐야? 독립 변수 한 개당 종속 변수가 몇 개씩 반응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오케이, 그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일변수 함수의 미분법 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자, 먼저 이 x의 n승 있죠. x의 n승을 미분해라. 그럼 뭐야? x의 n승을 자, f는 y는 fx에서 x의 n승이야. 요걸 미분해라. 그럼 뭐야? 무조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n 지수가 튀어나오고요. x의 n 빼기 1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자, 그럼 먼저 그 x의 0승이다. x의 0승을 미분하면 0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다 0이 돼버리죠. 모든 수의 0승은 1 아닙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죠. 왜? 상수는 뭐야? 말 그대로 상수, 변하지 않은 수예요. 그것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0이 되는 거고요. y는 x의 7승이다. 7 튀어나와 7하고 x의 7 빼기 1승 7 곱하기 x의 6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3승분의 1이다. 그럼 y는 x의 3승분의 1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면 돼? x의 마이너스 3으로 바꾸면 돼요. 요거 미분해라. 마이너스 3, x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하고요. x의 4승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루트 x다.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승. 그러면 y는 뭐 미분하게 되면 자, x의 2분의 1승이야. 요거 미분하면 2분의 1 튀어나오고요. x하고요. 2분의 1 빼기 1이야. 빼기 1. 그러면 얘는 2분의 1하고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x의 2분의 1승분의 1이죠. 그럼 x의 2분의 1승이 루트 x 아닙니까? 그럼 얘는 2 루트 x분의 1 요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앞에 있는 계수가 존재한다. 계수는 그대로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죠. 그러니까 y는 만약에 cxn승이다. 그러면 y를 x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상수가 c가 있어요. 그럼 c는 그대로 살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nc x의 n-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과 차의 미분법. 아니 이게 fx 더하기 gx를 x로 미분해라. 그 fx를 미분한 거 더하기 gx를 미분한 거 더해주면 돼요. 빼기를 빼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 ax의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2다. 요거 미분해라. 그럼 뭐야? 3이 튀어나와. 3a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2bx 그쵸? 그리고 y는 cx다. 그러니까 y는 우리가 ex가 아까 ex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2였죠. 왜 그러냐? 여기 1이 숨어 있는 거야. x의 1승이. 그럼 이거 y를 x로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자 1이 튀어나와. 앞으로 2 그리고 x의 1 빼기 1승 2의 x의 0승 모두 x의 0승 1이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있는 계수만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 되죠. 왜? 요 d라는 것은 뭐냐면 dx의 0승이잖아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0이 튀어나오는 순간 다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합과차의 미분법이고요. 쉽죠? 그럼 이제 곱의 미분법. 자, 얘는 함수끼리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보시면 5x제곱 더하기 3x 전체 함수죠. 함수 곱하기 2x 더하기 3이에요. 이렇게 함수가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곱해져 있으면 우리가 곱의 미분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요거 다 전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또 전개하고 전개해서 쫙 전개한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요 녀석이 만약에 항이 많아. 항이 더 많고 막 그러면
또 전체에 또 지수가 또 붙어 있어. 그러면 뭐 한다? 전개하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뭐야? 어떤 함수끼리 곱해져 있으면 요 미분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앞에 함수 있죠. fx를 미분해. f'x. 그 다음에 뒤에 함수를 그대로 곱해줘.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함수를 그대로 놔두고 뒤에 함수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미분해 볼까요? 그 앞에 걸 미분하면 되죠. 여기 되어 있지만 바로 갈게요. 앞에 거 미분해. 그럼 10x 더하기 3이죠. 하고 뒤에 함수 2x 더하기 3 있죠. 이걸 그대로 곱해줘. 2x 더하기 3 곱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함수를 그대로 써줘. 그럼 얘가 5x제곱 더하기 3x 써주고 뒤에 함수 있죠. 요걸 미분해서 곱해줘. 2죠? 2 이렇게. 요거잖아요 이거. 그럼 이걸 쭉 전개 한번 해보세요. 전개하면 요 식이 나오거든요. 요 식이. 오케이? 그럼 제가 이걸 요 미분법시 제대로 미분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고.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요 녀석을 전개 한번 해보세요. 전개하면 10x의 3승, 그다음에 15x의 제곱, 그다음에 뭐야? 6x의 제곱 더하기 9x가 되겠죠. 그걸 전개한 게 이거 아니야? 이게 전개한 거란 말이야. 요 녀석을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 보세요. 이 식이 똑같이 나오죠? 그 얘기하니까 그걸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전개해서 한번 풀어본 거하고 이걸 전개하지 않고 이 곱의 미분법을 적용해서 푼 값은 똑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쓴 거고 만약에 교수님 저는 그러면 y는 2x 있잖아요. 이것도 곱의 미분법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돼요. 이거는 뭐야? 2라는 상수함수하고 x라는 1차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상수 미분하면 0이죠. 0 곱하기 x 더하기 2 그대로 놔두고 x를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굳이 곱의 미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없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이제 곱의 미분법 쉬워요. 쉬운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게 3차 함수까지 3개가 곱해져 있다.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fx 곱하기 gx 곱하기 hx다. 그럼 첫 번째 fx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주고. 그렇죠? 두 번째 거 g'x 해갖고 fx와 hx 곱해주고 마지막 h'x 미분하고 나머지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목세 미분법. 이게 좀 복잡해요. 목세 미분법이. 분모에가 이제 이렇게 함수가 있는 거 분모에가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미분법시 일단 분모에가 뭔가 변수가 있단 말이야. 분모를 무조건 일단 제곱해줘요. 제곱해주고 분자를 미분해. f'x 곱하기 gx. 그 다음에 빼기야 빼기. 이게 주의해야 돼. 빼기. 그 다음에 분자 fx 놔두고 분모를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야. g'x. 그러니까 이거 뭐 공식이 나와 있는데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목세미분법 암기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암기는 좋아요. 좋지만 이건 곱의 미분법만 알면 우리는 이거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와 있죠. 자, 이런 함수예요. 자, 분모는 2x 더하기 3,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미분돼 있지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y를 x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일단 분모에가 변수가 있어. 그럼 무조건 뭐 해라? 분모를 일단 제곱해라. 그러면 2x 더하기 3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자, 분자를 미분해. 미분하면 2x죠? 2x 하고요. 분모를 그대로 곱해줘. 2x 더하기 3 이렇게 하고 빼기야 빼기. 주의해야 돼. 빼기. 그 다음에 분자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해. 미분해서 곱해줘. 2를 이게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이걸 쫙 전개한 게 이겁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뭘 들어볼까? 요거 있을까? 자, y는 x 더하기 1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 한번 미분해보자. 미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목세 미분법 해볼까요? y를 x로 미분하세요. 일단 분모를 제곱한다고요. 제곱하고 분자를 미분해. 2x 되겠죠. 하고요. 분모를 그대로 곱해줘.
중요한 것은 빼기야, 빼기. 분자를 그대로 써줘. x제곱 마이너스 1. 자, 분모를 미분해서 곱해주면 1이죠, 1.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전개 한번 해보면 얘는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 봤더니 여기는 2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죠. 이게 뭐죠? 이것도 x 더하기 1의 제곱이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얘도 x 더하기 1의 제곱이네. 그쵸? 그럼 뭐야? 1이 나오네. 왜 제가 이런 예시를 들은 거냐면 이거 미분하면 1이 나와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뭐죠? x 더하기 1 x 빼기 1 아닙니까? 그쵸? 그럼 x 더하기 1 요거죠. 그러면 어차피 꽝꽝 지워주면 x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y를 x로 비교하면 1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걸 보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이 함수 예시를 쓴 거예요. 자, 목세의 비법 이해되셨죠? 그런데 사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연쇄법칙이 나와 있어요. 연쇄법칙. 자, 이건 뭐냐면 그 연쇄법칙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연쇄법칙. 이거 실제로 연쇄법칙을 응용해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자, 뭐냐? y는 뭔가 x의 함수예요. y는 fx, x의 함수인데 그 x가 다 이 z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x가 자체 z의 함수야. 그런데 문제는 y를 그러니까 이거야. y를 만약에 z로 미분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y는 x의 함수고 그 x가 다 이 z의 함수인데 문제가 y를 z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y하고 z 사이에 x라는 녀석이 고리가 연결돼 있잖아요. x라고 고리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체인으로 고리가 연결돼 있다. 체인룰. 우리나라 말로 연쇄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y는 x의 함수니까 x로 미분하고요. 곱하기 그 x는 다시 z의 함수니까 그 x를 z로 미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차피 dx, dx 지워지니까 양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얘는 f'x 곱하기 g'z 해갖고 요거 두 개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f'z 요거 dx, dx 지워지잖아. 똑같잖아요, 양변. 이해됐죠? 그러면 만약에 함수가 y는 2x 제곱 더하기 x. 자, 이런 x의 함수고요. 다시 x는 z의 제곱 더하기 5야. 그럼 만약에 이러한 체인으로 모르면 이걸 또 어떻게 돼야 될까? 대입해야 되겠죠. z제곱 더하기 y를 여기다가 또 x에다 대입을 해. 대입해갖고 z의 함수를 z의 함수를 바꾼 다음에 그걸 z로 미분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막 7승, 막 10승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또 전개하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대입해서 풀리면 시간이 걸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요거 미분해. 미분하면 뭐야? 4x 더하기 1이죠. 1이죠. 요거 미분해 2z죠. 그럼 4x 더하기 1 더하기 2z예요. 그러면 z에다가 이제 뭐야? x에다가 뭔가 이걸 집어넣어봐. x는 z제곱 더하기 y. 그럼 z제곱 더하기 y를 대입해봐. 대입해보면 결국은 8z의 3승 더하기 42z가 나오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y를 해놓고 이해하고요. 그 x에다가 z제곱 더하기 5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한 다음에 얘가 z제곱 더하기 y 5 요거 있잖아. 요걸 한번 전개해 보세요. 요걸 한번 전개해 봐. 여기다 이거지 이거. 요걸 대입한 거야. 이게 대입해. 이해됐죠? 요거 이거 아니야? 대입해 갖고 전개를 해. 쫙 전개하면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요 녀석을 이제 z에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8z의 3승 더하기 42z. 아까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체인룰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제가 이 체인룰 이제 아셨죠? 이거? 그렇다면 합성함수의 미분법 제가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유용한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먼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만약에 y는 fx 전체의 n승이 있어요. n승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x제곱 더하기 7x에 만약에 막 6승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걸 미분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미분법 모르면 이걸 6제곱 해갖고 전개한 다음에 또 풀면 또 끝나겠지. 그래서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보자. 얘를 이걸 fx를 이렇게 z로 치환하는 거야. 이렇게 z로 치환해요. 치환하면 y는 z의 n승이 되죠.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y는 z의 함수고, 그렇죠? 그 z가 다시 x의 함수 아닙니까? z가 fx를 z로 치환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체인룰 적용할 수 있겠죠. 체인룰. 그러면 자, y를 x로 미분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y를 z로 미분하고 그 다시 z를 뭘로? x로 미분하면 되겠죠. 자, y를 z로 미분해봐. 미분하게 되면 n, z의 n-1승 하고요. 그럼 z를 x로 미분해라.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fx를 z로 치환했잖아요. 그럼 z 대신에 fx를 집어넣으면 n, fx 전체의 n-1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녀석을 그러면 y를 x로 미분하세요. 자, 이렇게 함수에가 지수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미분한 것처럼 어떻게 돼? 6 내려오고 x제곱 더하기 7x 한 다음에 몇 승? 5승 하는 게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래갖고 안인 함수 있죠. 안인 함수를 꺼내서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야. 미분해서 곱해주면 얘가 2x 더하기 7이 되는 거야. 쉽죠? 자, 함수 전체의 지수가 있다. 미분해라. 그럼 n, fx의 n-1승 하고요. 요 함수 있죠. fx를 꺼내서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요 느낌 아셨죠? 그럼 아까 제가 이거 굳이 이 목세미법 너무 어렵잖아. 이 복잡해요. 이게 식이 복잡하니까 만약에 나는 이걸 암기하기 싫다. 그러면 곱의 미분법 그걸 적용해서 우리 나눗셈 알면 곱셈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게 적용해서 풀어도 돼요. 뭐 어떻게 될까 이거? fx 곱하기 gx잖아. 이렇게 바꿔. gx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 아닙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y를 x로 미분하게 되면 자, 우리 아까 곱하기는 앞에 거 먼저 미분하려고 했죠? f 프라임 x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거 gx의 마이너스 1승은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하고요. 앞에 함수를 그대로 놔도 fx 그대로 놔도 자, 그대로 놔두고 곱하기 뒤에 함수 있죠? 요걸 이제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법 마이너스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지수가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gx의 몇 승? 전체의 마이너스 2승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 함수를 꺼내서 미분해서 곱해주라니까 g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 마이너스 앞으로 보낼게요. 보내면 얘가 이렇게 해갖고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그 f 프라임 x 하고요. 그 다음에 gx 하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gx의 마이너스 2승 해보세요. 그러면 f 프라임 x 곱하기 gx 곱하기 gx의 마이너스 2승은 얘죠? gx의 마이너스 2승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나오고 마이너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를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있죠. g 프라임 x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뭐야? gx에 또 뭐가 마이너스 2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gx의 마이너스 2승 묶어지겠네 얘가. 그럼 gx의 마이너스 2승이 뭔데? gx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제곱분의 1로 묶어지고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거 f 프라임 x 곱하기 gx 마이너스 fx 곱하기 g 프라임 x 나오잖아. 묶어지면 중간 과정 생략할게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합성함수 미분법하고 곱의 미분법을 알면 이거 도출이 가능한 거야. 굳이 이게 식이 복잡하면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뭐 분모의가 막 변수가 있다. 그럼 저는 곱하기로 바꿔서 미분할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연세법까지 설명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 이것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역함수의 미분법. 의외로 중요합니다. 자, 뭐냐? y는 만약에 여기 있어요. y는 3x 더하기 9야. 그러면 이걸 y는 3x 더하기 9예요. 근데 문제가 x를 y로 미분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x를 y로 미분하세요. y를 x로 미분하게 되면 3 나오죠. 근데 x를 y로 미분하래.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y는 3x 더하기 9다. 그러면 x 더하기 9니까 요걸 x로 정리를 해줘갖고 비교를 하면 편하죠. 그럼 x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x는 어떻게 될까? x는 3분의 1 y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갖고 x를 y로 미분하게 되면 3분의 1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 자, y는 2x 자 이제 이런 거야. y는 2x의 9승 더하기 x의 7승 더하기 x의 제곱이죠. 근데 문제는 y를 x로 미분하세요 이렇게 나왔다. y를 x 아니 y를 x로 미분할 수 있죠. 근데 x를 y로 미분해. x를 y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교수님 이 x로 바꿔야 되는데 x로 안 바꿔줘요. x는 식으로 정리가 안 되죠. 1차 함수 같은 경우야 y는 3x 더하기 9면 x를 x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x는 3분의 1 y 마이너스 3 해갖고요. x를 y로 미분하게 되면 앞에 있는 계수 3분의 1 나올 텐데 얘는 정리가 안 돼. 어떡하죠? 포기할까? 아니라고. 얘는 x를 y로 미분하는 것은 y를 x로 미분한 것의 역수죠. 이게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러면 요거 18x의 8승 더하기 7x의 6승 더하기 2x 분의 1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게 막상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되게 유용해요. 그러니까 막 함수가 바뀌어 있을 때, 막 축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 역함수 미분법을 알게 되면 빨리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역함수 미분법, 여기 역함수 미분법이고요. 자, 이제 편미분 들어갑니다. 편미분은 도대체 어떤 거냐? 또 편미분, 한쪽 편만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자, 뭐냐면 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독립변수 하나밖에 없었어.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일변수 함수라고 해요. 그런데 독립변수가 여러 개야. 독립변수가 x만 있는 게 아니라 x1, x2, xn까지 있어.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다변수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변수 함수일 때 우리가 편미분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전미분도 있는데 전미분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알 필요 없어. 자, 그래서 그러면 종속변수 y가 서로 독립적인 여러 개의 독립변수 함수인 경우 편미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거잖아요. 알고 싶은 것은 독립변수 x1이 한 단위 추가로 증가할 때 y가 몇 개 반응하는가 알고 싶어. 그럼 그때 다른 변수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다른 변수도 변해버리면 이게 x1 때문에 변한 건지 x2 때문에 변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거. 이제 s를 이렇게 했어요. 해갖고 yr 쓸게요.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경제학에서 나오는 함수인데, 요게 뭐냐면요, s는 세이빙, 저축이에요. 저축이고 이 y는 소득입니다. 소득. 얘는 r은 이자율이거든요. 이자율.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내가 소득이 커지면, 소득이 많아지면 저축도 많이 하겠죠. 내가 손이 많으면 저축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 소득의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도 저축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저축은 또 이자율의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민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저축이 얼마큼 증가를 알고 싶어. 그럼 이자율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이자율도 같이 변해버리면 이게 이자율 때문에 이 지금 저축이 변한 건지 뭐 소득 때문에 저축이 변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득만
하나 추가로 증가했을 때 저축의 변화. 그때는 이자율은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쪽 편만 미분했다는 얘기예요. 또 이자율만 소득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자율만 한 단위 추가로 증가했을 때 저축이 몇 개 변하는가? 그게 한쪽 편만 미분할 때 편비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독립 변수들 중에서 다른 변수들 모두 고정된, 즉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변수만을 변화시켰을 때 그 종속 변수의 변화량, 그걸 우리가 이때의 도함수죠. 도함수를 편도함수를 구하는 작업을 편비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편비분 진짜 쉬워. 진짜 쉬워. 왜 쉽냐면 진짜 쉬운 게 뭐냐면 이거야. 보세요. 만약에 y는 뭐 2x 더하기 1이라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 한쪽 편만 미분한다. 편만 미분하게 되면 나머지는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변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 취급하고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상수 취급하고 미분하면 되는데 표시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까 요 D 있죠? D 이렇게 D 썼잖아요. D라는 표현도 이게 변화량이거든요. 변화량인데 요 D는 보통 전비분 표시를 D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편비분 표시는 우리가 이런 표시 써. 라운드, 뭐 라운드라고 읽기도 하고요. 얘를 라운드라고 읽기도 하고 파샬 이렇게 읽어. 파샬. 그래서 자 그러면 독립 변수가 지금 y는 함수가 fx1, x2예요. 독립 변수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x1에 대해서 편비분했다 할 때 보통 f 아래 참자 1을 써요. 그다음에 또 얘를 x2에 대해서 편비분했다. 그럼 f 아래 참자 두 개를 써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어떤 표시 쓴다? 라운드 파샬 표현을 써요. 파샬 x1분의 파샬 y, 파샬 x2분의 파샬 y 이렇게 쓴다고요. 그런데 이때 그럼 얘는 똑같은 의미는 x1이 한 단위 추가로 증가했을 때 y가 얼마큼 증가하는가? 단 x2는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 바로 붙이면 상수로 고정됐다는 얘기거든요. x1만 하나 추가로 증가했을 때 y가 얼마큼 변하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 x2에서 편비를 한다. 그럼 x1은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x1은 고정된 상태에서 x2만 한 단위 추가로 증가했을 때 소득이 얼마큼 증가하는가? 한쪽 편만 미분했다. 편비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편비분 대상에 독립 변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수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좀 잔인하자면 자 보세요. 상수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요 상수 있죠. 죽여서 살렸어.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수는 어떻게 취급한다? 변수 있죠. 변수 옆에 붙어있는 상수 있죠. 그럼 변수가 지켜주고 있어. 이렇게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 상수는 살려줘야 돼. 그런데 이 녀석은 변수가 안 붙어있죠. 혼자 있는 상수죠. 그럼 외롭지만 죽여요. 그래서 변수 옆에 붙어있는 상수는 그대로 살려주고 혼자 있는 상수는 죽여. 이렇게. 그러면 함수가 y는 3x1의 3승 더하기 2x1의 제곱 x2의 3승 더하기 4x2의 4승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뭐야? 자 f1 편비분해. 그럼 우리는 뭐야? 얘는 파샬 x1분의 파샬 y야. 그러면 얘는 x1에 대해서 편비분해. 그럼 x1만 눈 떨어져 보는 거야. 나머지 다 상수 취급돼. x1만 여기 있네. x1 있네. 그러면 3, 3은 9 x1의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x1 있네. 이거 미분하면 뭐야? 4x1 더하기 4x1이고 요거 x2의 3승 죽여 살려 x1 옆에 있잖아. 그냥 살려주는 거야. 그러면 x2의 3승 끝 되는 거야. 여기는 x1이 없네. 죽이는 거예요. 상수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x2에 대해서 편비분 파샬 x2분의 파샬 y다. 그러면 x2만 떨어지게 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x2가 없잖아. 죽여. 그 x2 여기 있네.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 3이 6. 그 다음에 x1의 제곱 죽여 살려. 여기 x2가 있으니까. x1의 제곱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x2의 제곱이죠. 더하기 x2 있네. 4, 4, 16 x2. 요렇게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오케이. 편미분 쉽고요. 이제 극치. 자 우리가 미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극치값을 계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극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극대와 극소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가 극치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이게 뭐 이런 이게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얘는 극치값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봐. 계속 가잖아요.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 구간에서 뭐 구간을 잘라 이렇게 잘라 보면 그때는 존재하죠. 이때는 극소값, 얘는 극대값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어느 일정 구간에서 극대 극소로 우리가 상대적 극치란 표현, 상대적 극치. 그래서 상대적 극치 또는 국지적 극치, 그 국지적 그 구간에서만 뭐 어떤 극치까지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점의 주위 근방에서 극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건 극소값을 갖고요, 극대값을 갖게 되는데 이게 왜 경쟁이 중요할까? 중요하냐면 자, 우리 소비자의 목적은 효용 극대화거든요. 벌써 극대화가 나오네. 그리고 뭐 지출을 극소화시킨다. 동일한 효용화에서 지출을 극소화시킨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은 동일한 어떤 생산 비용에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생산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비용을 극소화시킨다거나 그래서 마지막 이윤을 극대화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극대극소란 말이 자꾸 나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치값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일단 그 극치값을 알려면 얘가 극대를 갖던 극소를 갖던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미분값이죠? 한번 미분해서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0이. 그런데 그러면 한번 미분해서 0이 되면 무조건 극치값을 갚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fx가 연속이고 연속 도함수를 갖는다는 가정에서 일개 도함수가 0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데 이 첨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첨점이죠. 여러분들 그 첨점인데 이런 거가 그 첨점이에요. 여러분들 y는 x의 3승 같은 거 있잖아요. 3승.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도 미분하면 0이 되거든요. 기울기가 0이 돼요. 거기 보니까 아니 교수님 왜 미분이 0이 되지 기울기가? 0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0이 되죠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면 이상하다. 여기 미분 이 기울기 0인가? 0이에요. 그걸 첨점이라고 해요. 왜 0인지 볼까요? 얘가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거 요렇게 있지.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미분하면 0이죠. 그쵸? 얘가 요렇게 있어도 이거 미분하면 0이죠. 맞죠? 그럼 얘를 지워볼까?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지우면 0 맞죠? 0이에요. 0. 얘는 극대값을 가자 안 가자? 안 갔죠. 극치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곡선이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접점 있죠. 그걸 첨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극치값을 가지려면 f'(x) 한 번 미분한 값은 0이 돼야 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근데 한 번 미분한 값이 0이면 상대적 극치를 갖는다? 이건 틀리죠. 왜? 첨점이 있잖아. 그래서 f'x가 0이면 얘는 극치가 되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왜냐? 변곡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쭉 가다가 변곡점. 요 점에서는 기울기는 0이지만 극치를 갖지 않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일개 조건 있죠. 일개 조건을 미분해서 일단 0을 줘야 돼. 그러면 3차 함수에서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차 함수에서 여기 앞에 있는 계수가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출발하죠. 요렇게 출발하죠. 이렇게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극치값 한번 찾아보자고요. 찾아보면 요걸 이제 미분을 일단 해야 되겠죠. 미분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0이죠.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제 분해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죠.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x는 뭐가 돼? 1이 되거나 y는 2가 되죠. 2가. 그러면 1일 때 뭐야? 3이라는 극대값을 갖고요. 2일 때는 2라는 극소값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3이 나오고요. 또 대입해야 여기다가 3이 나오고 y에다 이제 1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돼? 이 함수값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돼? 여기가 이제 2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는지 대충 아시죠? 자, 이 녀석은 지금 극치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예시지 실제로 경제학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고요. 자, 그러면 고개 도함수를 먼저 공부할게요. 고개 도함수. 고개 도함수라는 것은 뭐야? 이제 한 번 미분한 걸 또 한 번 미분하는 거야. 두 번 미분하는 거, 세 번 미분한 거, 네 번 미분한 거. 이걸 고개 도함수라고 해요. 별거 아니죠? 그러면 자, 이 표시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또 교수님 표시가 너무 어려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고 두 번 미분하잖아요. 아까 우리 한 번 미분한 게 f 프라임 x였죠. 두 번 미분하면 f 프라임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세 번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 네 번 미분하면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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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 복잡하잖아. 그래서 네 번 미분할 때는 위에다 가로 4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n번 미분했다. 위에다 가로 n 써주는 거예요. 세 번까지는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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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이렇게. 그럼 간단해요. 자, 이게 어렵지 않지.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x의 4승 마이너스 2x 3승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9야. 그럼 한 번 미분했다. 그럼 어떻게 돼? 4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x 더 마이너스 7이죠? 또 한 번 미분해. 이걸 또 미분하는 거야. 그럼 12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6이죠. 이걸 또 미분해. 세 번 미분해. 24x 마이너스 10이죠. 이걸 네 번 미분해. 24죠. 이걸 또 한 번 미분해. 0이 되겠죠. 그 얘기다, 그 얘기. 이게 고개도 함수라고. 그럼 우리는 이 고개도 함수가 왜 중요할까? 자, 일단 극대값을 가지려면 한 번 미분한 게 0이 돼야 되고 극소값을 갖더라도 한 번 미분한 게 0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고개도 함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일단 미분하면 0이 됐어. 그럼 이게 극치를 가져.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고개도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해석법 f 프라임 x가 있죠. 그럼 얘는 한 번 미분한 거죠. 그 한 번 미분한 것을 일개 도함수라고 그래. 일개 도함수. 그러면 한 번 미분한 값이 이렇게 어떤 함수가 한 번 미분한 값이 플러스다.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함수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한 번 미분한 것이 플러스다. 그 함수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그럼 함수 값이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근데 봐. 두 번 미분한 거야. 그러면 한 번 미분한 게 기울기죠. 두 번 미분한 건 뭐야? 그 기울기들의 기울기겠지.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것은 fx의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그걸 또 미분했다는 얘기는 이 함수 fx의 변화율의 변화율이야. 변화율의 변화율. 즉 한 번 미분한 건 기울기야. 그럼 그걸 또 미분했으니까 기울기의 기울기. 그럼 기울기의 변화라고. 기울기의 변화. 기울기의 변화라고. 그러면 f 프라임 두 번 미분한 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변화가 플러스라는 얘기니까 기울기들이 뭐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죠. 기울기들이. 기울기들이 증가하고 있어. 봐보세요. 그러면 기울기들이 함수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같은 거 봐보세요. 함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렇잖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점점 증가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얘는 점점 기울기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게 무조건 일단 0이 돼야 되는데 두 번 미분한 거 이게 조건. 두 번 미분한 게 플러스가 되면 기울기들이 증가하고 있어.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극대가 되려면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 요 점에서 기울기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 마이너스로. 그쵸? 그래서 나중에 극대값, 극소값을 찾을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극대, 극소를 가지려면 한 번 미분한 게 0이 돼야 돼. 그럼 극대를 가지려면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값을 줘야 되고요. 극소값을 가지려면 두 번 미분해서 플러스를 값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제가 이 3차 함수 같은 거 y x의 3승 같은 경우는 첨점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극대값을 갖지 않아요. 한번 봐보세요. 얘 미분하게 되면 한 번 미분해. 그러면 3x의 제곱 아닙니까?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두 번 미분해. 6x야. 6x인데 여기다 x에 0을 대입해봐.
0이야.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값이 아니죠. 아까 제가 두 번 미분한 게 플러스면 극소, 마이너스는 극대가 돼야 되는데 요건 두 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해버리면 0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상대적 극치가 존재하지 않고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x 3승 더하기 3x 제곱이다. 그러면 자 얘는 한 번 미분했어요. 한 번 미분하게 되면 3x의 제곱 더하기 6x죠. 미분하면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돼. 0이 되려면 3x로 묶어주면 x 더하기 2죠. 묶어주면 이게 0이 되려면 x가 0이 되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두 번 미분한 거야.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고 또 미분해. 그럼 6x 더하기 6이죠. 여기에다가 x를 0을 대입해봐. 0을 대입하면 f'x가 뭐야? 6이잖아. 6. 6은 플러스죠. 극소라고. 이해됐어요? 0일 때? 그냥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2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얘가 두 번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1일 때는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극대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x의 3승이면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앞에가 플러스면 얘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야?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가 되고 0일 때는 극소값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뭐 x의 4승까지 연결시켜도 되죠. 이것도. 그래서 얘가 이 차수가 4승이면 우리가 차수가 홀수항이면 플러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시작하고요. 마이너스 3승도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하지. 근데 차수가 4승이야. 4승이면 플러스면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렇게 시작하고 마이너스 4승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렇더라. 그래서 x가 지금 마이너스 x의 4승 더하기니까 아마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는 극대, 극소, 극대 세 개의 극지값을 갖게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뭐만 알면 돼? 한 번 미분한 게 무조건 0이 돼야 되고 두 번 미분한 게 플러스면 극소, 마이너스면 극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지수함수, 로그 함수인데 자, 굉장히 또 이렇게 또 수학에 또 굉장히 또 진절머리를 낸 학생들은 이거 보면 또 막 뒤집어진다고 막 넘어져. 아, 저게 뭐야. 볼 필요 없어.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자꾸 이거 보여줍니까? 구색은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지수함수라는 게 어떤 거냐? y는 이게 지수함수입니까? 지수함수 아니에요. 지수함수 아니에요. 이건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어떤 게 지수함수냐? 미수가 상수가 있을 때, 지수가 변수가 있을 때 2의 x승 이런 게 지수함수죠. 이런 게 지수함수예요. 그래서 그 지수함수를 로그로 바꾸면 뭐 x는 로그 2x 막 배우잖아요. 로그 취하면 x는 로그 2y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수함수인데 그래서 y는 ax죠. y는 a의 x승. 그러니까 지수가 변수가 있는 게 지수함수가 되고 이걸 a를 미수라고 하죠. a는 무조건 뭐가 되면 안 돼? 무조건 1이 되면 안 되죠. 1의 x면 무조건 1이 되고 그러니까 지수함수 아니에요. a는 1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a는 또 뭐야?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배웠을 거예요. 지수함수 해갖고요. a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아. 그러면 a는 이건 감소함수죠? 있잖아요. 감소함수. 그래서 있잖아. 여기가 만약에 a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승이니까 1승이면 2분의 1, 2승이면 4분의 1, 3승이면 8분의 1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적분학에서 바람직한 미수가 있어요. 바람직한 미수. 바람직한 미수가 뭐냐면요. FM 함수가 1 플러스 m분의 1의 전체 m승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리미트 m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m을 무한대로 보내요.
보내면 어떤 상수에 근접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2.71828 계속 무한소수예요. 무한소수. 무리수야 무리수. 무리수가 나와 무리수. 이게 2.71828. 이걸 우리가 익스포넨셜이라고 그래요.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인데 우리 줄여서 그냥 E 쓸 거야. E.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이라고 써요. 이게 바람직한 미수가 되는 건데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미수가 익스포넨셜인 지수함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수가 익스포넨셜 이 숫자는 뭐라고요? 2.71828 뭐 그런 숫자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x가. 요걸 우리가 미수가 익스포넨셜인 지수함수를 자연 지수함수 따라서 그래서 EX승 또는 익스포넨셜 가로 X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 또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볼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쓴다고. 요거 써. 자, 그러면 미적분항에서 왜 익스포넨셜의 바람직한 미수가 되냐면요. 이때 y를 x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x가 그대로 튀어나와.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왜 그래? 알 필요 없어. 그냥 그러더라. 그 얘기야. 이게 바람직한 미수가 되는데 로그 함수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가 나오면 빼기가 나와야 되고 곱하기가 나오면 나눗셈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럼 로그 함수를 알려면 지수 함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는 그 지수 함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무엇이 중요해? 이 로그 함수는 알아야 돼. 로그 함수는 자 그러면 y는 로그 ax죠. ax인데 요거는 이제 지수 함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x는 a의 y승이 나오죠. 뭐 그건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거 로그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 ax 할 때 그 고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 로그 함수 배웠을 때 미수가 뭐였죠? 10이죠, 10.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을 거라고. 미수가 10 해갖고 자, y는 해갖고 로그 해갖고 10의 100이다. 하하. 그럼 로그 해갖고 10의 제곱이다. 그럼 2가 앞으로 탁 튀어나와갖고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이렇게 공부했을 거라고. 아니야 이제. 이걸 우리가 미수가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죠. 그런데 미적분학에서 바람직한 로그 함수는 미수가 익스포넨셜 로그. 익스포넨셜. 아까 익스포넨셜 배웠죠? 요 로그야 로그. 이걸 우리가 자연 로그 함수로 해요. 자연 로그. 자연 내추럴. 자연 로그 함수. 그래서 L 하고요. 내추럴 N 쓰는 거야. 자, 앞으로 자연 지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할 때는 로그 해갖고요. 로그 해갖고 아무런 말이 없어요. 밑에. 그럼 자연적으로 10이 스며 있다라고 여러분 공부했었죠. 여긴 아니야. 이제는 어떤 경제학에서나 어떤 뭐 경제학 교재에 나왔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이 로그 있죠. 그 밑수가 익스포넨셜이 숨겨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밑이 익스포넨셜 로그를 자연 로그 ln이라고 써요. ln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로그 법칙 있죠. 로그 법칙이 있는데 로그 법칙을 또 복잡하게 써놨죠. 써놨는데 이거 다 알 필요 없고요.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자, 이거요. 요거 세 개만 알면 돼요. 세 개만. 자, 우리 로그 x, y는 곱하기는 더하기로 가죠. 로그 x 더하기 로그 y 이렇게 나오고요. 나눗셈 빼기로 가죠. 로그 y분의 x는 로그 x 빼기 로그 y죠. 요건 알아야 돼. 요건 다 공부했을 거라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하나? 그다음에 로그 x의 n승 있죠. n승이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n 로그 x. 요거 세 개만 하면 돼. 세 개만. 알아야 돼 이거. 이건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로그 함수 미분법 뭐냐? 이거예요. y는 자연지수 함수입니다. 자연 로그 함수. y는 로그 n이야. 로그 x예요. 그럼 얘를 y를 x로 미분하세요. 그럼 x분의 1이야. 이건 아셔야 돼. 왜 x분의 1입니까?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학자가 아닙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일단 y는 로그 x예요. 그럼 y를 x로 미분해라. x분의 1이야. 이건 아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럼 y를 x로 미분하면 x분의 1이야. x분의 1인데 그러면 y 대신에 로그 x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로그 x를 x로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녀석을 갖다가 있죠. 양변에다가 dx로 곱하는 거야. dx로 곱하면 d 로그 x는 x분의 dx가 되겠죠. 이렇게 쓸 때도 나오고요.
델타란 표현을 쓸 때가 델타. 그럼 델타 로그 x는 뭐가 돼? x분의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분의 델타 x가 도대체 뭐죠? 이게 변화율이야.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 x 값이 여러분들 100에서 110이 되면 몇 프로 증가했다고 합니까? 10%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10%. 어떻게 보겠죠? 어떻게 보냐면 100하고요. 100하고 110에서 100을 빼죠. 100을 빼.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10%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보면 요 x값은 뭐가 돼? 아니, 원래 이 100은 x값이죠. 분자는 변화량 아닙니까? 110에서 100을 빼면 변화량이죠. 델타 x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한 게 100분율 퍼센트가 되는 건데 사실은 얘는 우리는 뭐야? 100분율 지우면 얘는 0.1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이제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결국 변화율이 돼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변수에다가 자연노구를 취해. 어떤 변수에다가 자연노구를 취한 다음에 그 녀석의 변화량을 계산해. 변화량을. 그럼 그 변수에 뭐가 돼? 변화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다시 어떤 변수에다가 로그 값을 취해. 그 다음에 그 로그 값에 변화량을 계산하게 되면 그 변수의 변화율이 돼요. 유리. 그래서 이게 탄력성이 되는데 이 탄력성에 대한 것은 우리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탄력성 그때 논의할 거예요. 그때 다시 논의할 거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떤 변수에다 자연 노구를 취한 다음에 그 자연 노구 값의 변화량을 계산하게 되면 그 변수의 변화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율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 그 지수함수의 미분법 해갖고요. 왜 지수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아까 y는 2x를 미분하면 그대로 2x가 나왔죠. 2의 x승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지금 로그 함수하고 같이 로그 함수 미분법 같이 증명을 해놨는데 볼 필요 없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야 이제. 이건 알아야 돼. 이거. 자, 봐. 우리가 왜 로그 함수를 배우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y는 fx 곱하기 gx예요. 그러면 이거 양변 로그 취해. 로그 취하면 자, 로그 fx 더하기 로그 gx로 되겠죠. 로그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제가 아까 여기다 이제 그럼 델타 로그 y는 델타 로그 fx, 델타 로그 gx가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그러면 제가 어떤 변수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 변수의 변화량을 계산하게 되면 그 변수의 변화율이 된다 그랬죠. 그럼 y의 변화율은 뭐가 돼? 결국 뭐 fx의 변화율 더하기 gx의 변화율이라고. 중요한 것은 그거야. 그러니까 어떤 곱하기가 돼 있어. 곱하기가. 그럼 곱하기가 돼 있으면 변화율을 계산하세요. 더하기로 계산합니다. 더하기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경제학에서 나오는 게 이거거든. 이렇게. 자, y는 만약에 얘가 tr은 p 곱하기 q. 이게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해. 모르겠지만 일단 변화율을 계산해라. 그러면 tr의 변화율은 그다음에 곱하기네. 곱하기는 더하기로 p의 변화율 더하기 q의 변화율 이렇게 곱하기는 더하기로 하면 된다. 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럼 느낌상 어떻게 될까? 나눗셈은 빼기로 가겠네. 그렇죠. 나눗셈 빼기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 나누기 gx 요거죠. 그럼 이거 로그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fx 빼기 로그 gy니까 그럼 얘는 또 델타 하게 되면 y의 변화율은 분자의 변화율 빼기 분모의 변화율 이거라고. 그러면 제가 우리 이제 국제경제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국제경제에서 간단해. 하나만 보고 갈까? 국제경제학에서 이거 있어요. 실질환율 이렇게 갖고 EPF 나누기 P야. 그러면 실질환율의 변화율을 계산하세요.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Q의 변화율은 자, 나눗셈이네. 그 분자의 변화율 빼기 분모의 변화율이에요. 분자의 변화율이 E 곱하기 PF죠. 곱하기는 변화율 더하기로 간다고요. 그러면 E의 변화율 더하기 PF의 변화율 빼기 P의 변화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하려고 사실 설명하는 거야. 그럼 나는 로그 함수 인법 알아야 돼. 알긴 알아야 되는데 나는 뭐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곱하기는 더하기, 나눗셈 빼기다. 빼기로 간다. 변화율은.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별거 아니죠. 하나 더. 약간 더 한 더 발전시키면 경제성장론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y는 뭐 a l의 알파, k의 1 마이너스 알파야. 요 녀석의 변화율을 계산하세요. 그럼 로그 취 일단 로그 취하면 로그 y는 로그 a 더하기 이제 곱하기 더하기로 하니까 로그 l의 알파인데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로그 l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면 또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로그 k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상수는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거의 변화량의 변화량, 로그 값의 변화량 하시면 A는 Y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 A의 변화율 더하기 알파 곱하기 L의 변화율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K의 변화율. 요런 식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 알려고 지금 로그 함수를 배운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거든요. 계산 문제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편미분 했었죠. 편미분도 마찬가지. 이거 나중에 자 이거에 무슨 뭐 이거 함수 하지 말고 요거 하나 봐볼까? u는 만약에 a x의 알파 y의 베타예요. 그러면 이거에 뭐 한계대치를 계산해라. 우리 나중에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미분법만 보고 가자고. 한계대치를 계산하세요. mrs xy. 그럼 얘가 mux 나누기 muy가 되거든요. 그 mux는 요 u를 x에다 편미분한 거야. 편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x의 편미분에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 알파가 튀어나오고 a 살리고 x의 몇 승? 알파 마이너스 1승. y의 베타 살려주죠. 왜 x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고요. 그럼 얘를 또 y로 편미분해. 그럼 베타가 튀어나오겠죠. 그럼 베타 a 하고요. x의 알파, y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런 거를 우리가 구하려고 편미분을 공부한 거예요. 한 건데 그러면 다시 보세요. 그럼 베타분의 알파가 있고요. 어차피 a는 지워진다고요. 이렇게 지워지고요. x에 자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승이죠. 이거 빼줘야 되잖아. 알파 승. 그러면 x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올 거 아닙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이겠죠. 그럼 y 한번 보세요. y는 베타고요. 빼기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y의 1승 나오는 거 아닙니까? y잖아. 요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구하는 도출 과정을 여러분들 알려주기 위해서 편미분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편미분할까? 한계대치를 구하세요. 그럼 편미분하고 편미를 이렇게 구할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암기. 하지만 우리는 도출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미분을 하는 거야. 암기. 우리 어떻게 암기하냐면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가면 다 공부해요. 그러면 A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한계대치를 구할 때. X에 알파, Y에 베타 있죠. 그럼 다 암기시킬 거야. 어떻게 돼?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함수가 한 가지 연습해보자. 이렇게 있어. 10, X에 0.7, Y에 0.3이다. 한계대치를 구해라. 3분의 7 X분의 Y, 3분의 7 X분의 Y.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편미분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기초경제수학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제 잘 정리하셔갖고 만약에 이게 제가 자료도 이제 같이 업로드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수학적인 부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 자료 갖고 다니면서 항상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